재료역학은 정력학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재료의 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질들을 더 결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큰 근간은 역시 정력학이기 때문에 정력학이라는 부분에서 적용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규칙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들어가 있듯이 재료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재료, 특별하게 얘기한다면 금속, 나무, 콘크리트, 플라스틱 같은 것들 또는 이러한 것들의 합성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것들을 총 재료라고 보고요. 우리는 나중에 그걸 우리가 부재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재들 속에 작용되어지는 여러 역학적인 성질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부재들의 역학적인 성질은 특별히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재들 내부에 작용되어지는 힘, 우리 이걸 응력이라고 합니다. 내부에 작용되는 힘과 이러한 내부에 작용되는 힘들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부재의 변형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과 힘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녀석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력학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재료역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러한 재료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력학의 기본적인 원리, 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학에 관한 기본 원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역학의 기본 원리, 3대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재료역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이런 3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계속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의 3대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어진 거예요. 자, 역학의 3대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역학의 3대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요. 자, 3대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해석함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형이 되겠습니다. 평형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힘과 변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힘과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녀석과 평형, 힘과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에 쌤 설명했죠. 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평형은 힘의 평형을 얘기해요. 자, 힘의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힘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러한 힘의 평형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조건과 연계해서 풀기 위한 힘의 조건에 관련된 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평형방정식이라고 하죠. 힘은 평형 조건을 이용하는데 이걸 평형방정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형방정식,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평형방식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요. 바로 시그마 F에 대한 형태가 0, 그 다음에 시그마 여기서 라지 T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제로가 되겠죠. F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벡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이상은 우리가 항상 분리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시그마 F가 제로라는 것은 시그마 X방향 힘이 제로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 F의 Y방향이 제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 Z방향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이 T라고 하는 건 토크죠. 토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력학을 좀 공부한 학생은 알지만 토크라고 하는 거는 물리에서는 타우라는 문자로 써요. 근데 이 타우를 재료학에서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라지 T를 쓸 것입니다. 이건 토크가 되겠고요. 자, 토크. 회전하는 힘이 되겠죠. 회전하는 힘. 이제 참고로 회전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이 들어가 있는 모든 물리량은 전부 다 우린 모멘트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 모멘트 중에서 회전 힘에 관련된 녀석을 토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힘에 관련된 이 토크를 다른 말로 힘 모멘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추후에 배우겠지만 관성 모멘트 부분에 다룰 거예요. 관성 모멘트는 회전을 방해하는 모멘트가 되겠지만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됩니다. 이게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거리의 1차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단면 1차 모멘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토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단면 1차 모멘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1차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하고 관계 있냔 말이죠? 바로 회전하는 축과의 거리예요. 회전축과의 거리가 1차라는 얘기입니다. 회전축과의 거리의 뭐 차수가 됩니다. 1차라는 뜻이 돼요. 자, 단면 1차 모멘트 토크라고 하는 건데 회전력의 합도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평형 방식이 총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3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평형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 변수가 3개가 들어가 있다면 이 평형 방식이 3개니까 그 변수 3개를 엿다 넣고 나면 다 풀리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후에 우리는 참고로 이처럼 변수가 3개이고 평형 방정식도 3개이기 때문에 2개가 개수가 같아서 문제 푸는데 매우 용이한 이런 형태를 우린 정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정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것이 아닌 이 조건식이 만약에 3개인데 나와 있는 변수가 2개밖에 없으면 이 안에 갖고 다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변수가 하나 더 있고 이러면 이 평형 방정식만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저 찾아내서 그걸 조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평형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형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부정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 이런 부재를 이제 보라는 말을 이제 쓰기로 합니다. 빔, 알았습니까? 빔. 이 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긴 부재가 되는데요. 이 보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 이 보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녀석, 지지대가 있겠죠. 그 지지대를 만약에 롤러,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렇게 동그란 롤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삼각형처럼 표시하는데요. 이 삼각형은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나 박아서 이걸 힌지, 이음매, 그렇죠?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거,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힌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요, 이 롤러 같은 경우는 이 방향에서 X방향, Y방향 토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를 보세요. 얘를 보면 어떤 발력이 존재하냐면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거에 대한 발력 자체가 존재하죠. 자, 이런 거 갖다 빗금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Y방향 힘에 대한 대항은 존재해요. 그래서 모멘트가 회전하는 거에 대한 힘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 변수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가로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발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롤러기 때문에 이렇게 막 굴러다니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에 대한 저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얹혀져 있기 때문에 놓으면 이렇게 툭 자빠져 버리지. 이게 그냥 자빠진다는 게 사투리인가? 근데 이게 넘어져 버리는 거지. 이게 딱 저항하면서 회전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얘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식은 뭐가 돼? 변수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얘는 보세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도 저항을 해요. 저항도 하죠. 이렇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요게 힌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걸려있는 녀석은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에도 저항을 하죠.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얘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고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 저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 조건식이라고 하는 걸 비교했을 때 평형 방정식은 3가지 정도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보니까 변수가 몇 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변수가 다음과 같이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은 변수가 몇 개 나온다? 이 3개를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평형 방정식 3개다, 이런 조건식 3개가 만들어져서 개수가 딱 같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정이다. 특히 정정을 나타내는 보다시 정정보라는 말을 써요. 이거 말고 여러분 또다시 뭐도 하나 있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다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고정을 시켜놓고 이 부분을 갖다 벽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으면
벽에 이렇게 고정된 채 이렇게 보가 하나 딱 나란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수영장 다이빙하는 이런 판처럼,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건 한쪽 팔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외팔보라는 말을 씁니다. 외팔보. 외팔보라는 말을 쓰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쪽은 고정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고정단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정단. 여기는 비어져 있죠. 이쪽을 우리는 자유단이라고 해요. 자유단은 나중에 추후에 보겠지만 여기에 힘을 가하면 뒤쪽에 있는 게 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얘는 뒤쪽에 딱 힘을 주면 마치 이렇게 그냥 직선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추후에 보면 알게 되고요. 이런 외팔보 같은 경우는 이 자유단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 나오는 고정단을 볼까요? 여기는 딱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딱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위쪽 방향으로도 반력이 존재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당연히 반력이 존재함과 동시에 누르면 반대적으로 저항도 존재하죠. 얘가 세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모멘트를 통틀어서 라젬이라고 쓰겠습니다. 토크 말고도 이제 다른 토크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우리 모멘트라고 해서 라젬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표현한 거랑 X방향, Y방향에 대한 반력, 이런 걸 우리는 반력이라고 해요. 또는 이 지점, 지지하는 점에 대한 반력이다 해서 지점 반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용어 잘 들어놓으세요. 자, 지점 반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존재를 보니까 세 개의 평형 방식 세 개와 더불어서 이쪽도 세 개에 대한 형태가 나므로 변수 세 개, 평형 방식 세 개 이렇게 해서 얘도 뭐가 된다고요? 정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정과 부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평형방정식인데 이러한 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힘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면 두 번째 변형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 평형은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힘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변형이 일어나는데 힘과 변형 사이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힘에 의해서 일어난 변형은 부재 전체, 이 부재 전체, 부재라고 하는 것은 금속, 나무, 콘크리트, 플라스틱 이런 거랬죠. 자, 이런 부재 전체에도 변형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부재 전체의 변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재 어디에도 내부에도 변형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힘은 바로 부재 전체에 작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다 어디에도 전체에도 작용되지만 내부에도 동시에 작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부 자체에 작용한단 말은 어느 한쪽으로 힘을 좀 반대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힘도 작용하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여기에서 뭐가 있다는가? 역학의 가장 중요한 뉴턴의 운동 몇 법칙? 제3법칙.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작용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역학의 3대 기본 원리. 그런 식으로 순서를 사고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니까 사고의 흐름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요.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과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 변형이라고 하는 녀석의 적합성이에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봤다시피 부재 전체의 변형은 부재 내부의 변형에 대한 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부재 자체는 전체와 내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변형은 내부의 변형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변형에 관련된 녀석의 적합성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흐름 이해되겠습니까? 먼저 힘을 판단하고 힘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변형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주어진 녀석이 과연 전체 변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내부의 변형을 먼저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변형인데 어떤 거? 내부 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해서 내부 힘 internal force라고 해요. 자, internal force라고 하는 바로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이 내부의 힘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변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하도록 합니다. 이 내부의 힘 중에서 이걸 판단한 이제 전체 힘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해야 되죠. 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을 무게를 주거나 무게에 의해서 무게라고 하는 걸 누를 수도 있고 무게라고 하는 게 거꾸로 매달면 당길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어떤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중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P라는 용어를 써요. 문자를 써요. 자, 하중이라고 나오더라도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중, 로드, 영어로는 로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짐짝 같은 거죠. 뭔가 힘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중을 얹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중이란 단어는 그냥 힘처럼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힘에 대한 균형을 따지기 위해서 평형 법칙을 쓰기 위해서 힘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을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힘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재 작용할 때 수직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음 같은 부재를 봅니다. 일단 사각형 부재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부재. 자, 사각형으로 생긴 부재를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